안녕하세요. 장중 실시간이 종목 장실이 하창무입니다. 반대면 오늘은 종목 이야기보다는 장이 조금 하락폭이 좀 깊고 아침에 좀 반등하는 것 같습니다만 또 장 후반에 이렇게 보통 보면 변칙 시간대가 좀 있어요. 10시 반 전후 한번 보통 변곡이 있고요. 우리가 변곡 타이밍은 이제 장이 열리는 시간대에 있습니다. 한 10시 30분 전후가 보통 중국장 열리는 거고 1시 전후도 보통 변동성이 좀 많습니다. 뭐 시장 관점에서는 11시까지 일부, 뭐 11시까지를 2부, 또 1시까지, 1시부터 마감까지를 3부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시장이 열리고 닫히고 시스템적인 변동성도 없잖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장에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게 표면적으로 딱 요시화된 건 아닙니다만은 시장에 들어와 있는 힘을 보면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장 끝나고 이제 정권사에서는 집계를 합니다. 뭐 반대 매매가 미수 계좌라 그러고 이제 신용 반대 매매 계좌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증거금이 만약에 140% 정도로 정해져 있으면 그게 이제 135%로 내려갔다고 계산을 하면 장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원장에 집계가 되죠. 그럼 이제 고객에 통보를 하게 되고 그 반대 매매는 요거는 미수도 있고요. 미수 거래라는 게 이제 보면 매수일 포함해서 T 플러스 2까지 해가지고 뭐 증거금이 만약에 40%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 1000만 원이면 한 2,500만 원까지 살 수 있는 걸 말하거든요. 이런 반대 매매도 있고 위탁 계좌에서 마이너스 나올 때인데 그런 건 보통 다음 아침에 시장가 주문이 들어가고 종목은 대부분이 증권사 규정에서 코드 번호 순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낮은 순으로부터 또 들어가고요. 종목을 내가 지정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 흐름이 좀 많고 지금은 조금만 바뀐 거는 있을 수 있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장중 변동성은 이거는 10시라고 지금 보면 22년도 자료에서 교보증권 CS 이렇게 CS는 교보, 뭐 10시, 그 다음에 모관서울은 키움증권을 통해서, 뭐 HSBC는 SG는 삼성증권 이렇게 우리가 차익거래라고 이야기하죠. 10배짜리. 근데 이거는 지난해 이제 하반기부터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됐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장중 변동성은 꼭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요 변동성 자체가 조금 많습니다. 이게 보통 가장 이런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많기 때문에 장중에 뭐 10시라든지 1시, 특히나 2시 이후의 변동성은 실제적으로 또 스탁론이와도 좀 관련이 있죠. 스탁론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같은 이제 돈을 할 때 다시 보면 요거 반대매매 나오는 그 미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우리가 한국증권금융에서 증권사가 담보를 해서 돈을 빌려오는 거고요. 스탁론 같은 경우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나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금리를 지불하고 내 주식 계좌로 돈을 넣어주죠. 그걸 매매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미수는 내 주식 계좌로 돈을 넣어주는 건 아니에요. 넣어준 상태에서 내가 갖고 있는 예수건과 증권 주식을 담보로 해서 레버리지 일으킨 거, 스탁론은 아예 내 주식 계좌에 돈이 꽂히는 겁니다. 쉽게 보게 되면 우리가 말할 때 마통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 막판에 지금처럼 이렇게 오늘은 이제 장중입니다만은 지금 장이 이제 2시로 넘어가기 때문에 또 1시에 급락해서 좀 회복을 보입니다만은 가끔 지금 이게 만약에 2시라면 2시, 지금 현재 1시가 아니고 2시 여름이면 3시 넘어갈 때 막 때리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 보통 어떤 물량이냐면 이제 이런 거죠. 내일 아침에 반대 매매 나갈 거를 미리 회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이 나쁠 때는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하다 올라오는 척하다 종가까지 때려버릴 때가 있어요. 바로 하루 전날 흐름이죠. 이런 게 대부분이 회피 물량이라 이거하고 이거는 보통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반대 매매는 주문 자체가 시장가 주문으로 나가기 때문에 내가 원래 100주만 끄면 되는데 시장가면 마이너스 30%가 할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계산만 하게 되면 100주가 아니라 130주의 오더가 나가게 된다는 거죠.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장이 급락할 때는 아침마다 개인들 물량이 좀 많이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는 말고 요거는 이제 사실 일반적인 형태고 여기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물량도 많습니다. 특히나 CFD가 그런 거고 그래서 이게 좀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자료에서 이런 걸 볼 거예요. 장이 지금 되게 안 좋죠. 계속 코스닥 종목도 많고.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종목 중에서 단순하게 뭐 신용 비중이 높은 종목 위주로 이런 것만 나는 이런 종목 아닌데요. 나는 우진 아닌데요. 이게 이런 신용 잔고 비중으로 코스피 종목과 코스닥 종목을 필터링을 해드린 건데
그럼 코스닥은 지금 8% 넘는 게 GS이고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마이크로는 8%. 그럼 이 종목은 무조건 반대 매매가 나옵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반대 매매란 거는 이건 종목에 대한 신용 잔고잖아요. 물론 신용 잔고가 높으면 여타 종목보다 반대 매매 노출될 확률은 높긴 높습니다. 주가가 약할 때는 예를 들어서 약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아주 가시적인 참고 자료고 중요한 거는 반대 매매라는 거는 내 계좌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한 종목만 있으면 저 종목을 분석하는 게 맞아요. 뭐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근데 제가 드립니다만 오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무리 또 신용 비중은 높다 해도 시세에 반응하는 속도는 되게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종목보다는 시향을 좀 해드리는데 약간 극단적인 장에서 지금 거래 없이 아마 투자분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야, 이상하다. 오늘 뭐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파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시면 그냥 뭐 개인들 한 1,800억 정도 팔고 있고 외국인 코스닥은 800억 정도니까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금융투자도 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약한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별로 뭐 움직이는 것도 없는데 오늘 같은 날도 보면 오전에 잘 가던 종목들이 막 갑자기 이렇게 내리막길로 갑니다. 뭐 대표적으로 물론 이건 아주 작은 종목인데 이스트소프트라는 우리 이제 챗 GPT 관련해서 급등한 종목인데 거의 뭐 두두두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대부분 이렇게 전체적으로 장이 좀 불안하고 지수가 불안할 때 회피성 물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그 인사이트는 어떤 거냐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요 반대 매매나 이 내용 자체는 특정 종목도 종목이 있습니다만 지수의 변동성이 클 때 그 A 종목 때문에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터리 때문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것 때문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말이 어렵네요. 쉽게 말해서 배터리가 약하기 때문에 지수가 불안한 거고 그러면 반도체 종목들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보게 되면 내 종목을 살리기 위해서 어제까지 만약에 그렇게 힘이 좋았던 뭐 예를 들어서 이수페타시스가 있다면 일정 부분 내 계좌 포지션을 위해서 때릴 때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장을 보실 때 이렇게 지수 자체가 변동성이 심하고 우리 주변 변수라고 이야기하는 해외 증시의 변동성이 심하고 이럴 때는 환율도 마찬가지거든요. 변동이 심할 때는 내가 중간중간에 그래도 아무래도 장의 시간 기준을 볼 때 이 시간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아침 전후의 변동성 10시, 1시, 2시 3시 이후는 우리가 어떻게 뭐 피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한번 이런 이슈가 있겠구나도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짜증나요 장이. 자 화이팅 하시죠. 양봉.